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SF 소설을 리뷰했던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한두 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SF 소설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듀나 작가의 민트의 세계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학 나눔 도서 중에 한 권이고요. 도서 목록 중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겠다고 이제 골라서 읽게 된 건데 네, 일단은 간단한 설정과 줄거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SF 소설이고요. 배경은 2049년 대한민국입니다. 인간 배터리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 이후에 2049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능력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질 만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신감응자, 염동력자, 마법사 등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막 초능력이 발현이 되는데요. 그럼 배터리는 뭐냐?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우리 스마트폰도 아무리 기능이 많고 좋아도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 와이파이처럼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와이파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인공 민트는 최고급 정신 감응자입니다. 민트는 영재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LK 특수학교를 탈출해서 이른바 민트갱이라는 팩을 만들어요. 이 팩이라는 거는 초능력을 가진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회에 저항도 하고 무력행위도 하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데요. 민트갱은 거대 기업인 LK를 상대하고 또 쳐들어가는 것까지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이름을 널리 떨친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런 민트가 얼마 뒤 LK 본사 건물 안에서 불에 탄 시체로 발견이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그간 민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민트를 죽였는지, 민트는 누구인지, 인력관리국의 한상우를 중심으로 추적을 해나가기 시작하고요. 굉장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고요.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왜 읽겠다고 골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책은 꽤 오래전부터 제 알라딘 장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책입니다. 창비 출판사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이 책이 출간됐을 그 당시에 바로 알게 된 책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목이랑 표지 때문에 먼저 관심이 갔던 책이에요. 제가 민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민트 향도 그렇고 민트 색도 그렇고 민트 맛 그리고 민트 초코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뭔가 이 파스텔 톤의 표지 여기 이렇게 픽셀로 표현된 이 모습이 뭔가 되게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 이 표지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건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제목과 표지를 통해서 받는 첫인상이 꽤 책을 읽기 직전까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줄거리를 설명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밝고 아기자기하고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체를 발견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표지가 주는 발랄한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제가 SF 소설을 자주 안 읽는 편이잖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좀 낯설어서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SF 소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SF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껴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공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 번에 딱 읽고 내용이 깔끔하게 쫙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일단은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고요. 민트가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와 시체가 발견된 이후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현재의 이야기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인물들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름 하나만으로 그 인물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이름인데 외국인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만 보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닌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몇몇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고, 또 의외의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런 독자의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추리력과 사고력까지 자극을 막 시키는 책이에요. 그 추리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추측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고요. 듀나 작가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에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사건을 몸으로 직접 겪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정말 몰입을 엄청나게 해서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끔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이 책 초반에는 영화를 보는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정도로 시각적인 묘사도 그렇고 박진감도 그렇고 엄청나거든요. 근데 결말까지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도 이 느낌과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는 인물의 생김새나 정체 같은 거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실제 그 어떤 정체를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책은 그런 모호함, 정의 내릴 수 없음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인물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끝에 가서 폭발력을 발휘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그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딱 보여주는 영화라는 매체로는 이 책의 매력을 100% 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그 텍스트가 계속 비밀스럽게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시종일관 계속 애매하고 어지럽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모든 사건을 이끄는 주체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에요. 민트는 10대 소녀입니다. 그리고 민트갱의 일원들도 어른도 있기는 하지만 이 팩이라는 그룹 자체가 10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사건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주체이고, 일을 꾸미는 것도 10대고 건물에 쳐들어가는 것도 10대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10대 청소년 하면 떠올리는 그런 고정적이고 한정적인 이미지들을 다 깨버립니다. 만약에 10대 청소년들이라는 묘사가 없이 읽으면 아무 의심 없이 어른들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휘몰아치는 사건들 속에서 10대들의 활약이 눈부신 그런 책이에요. 어른들의 지시에 순종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대담함, 실행력, 치밀함, 그동안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또 그럼에도 굉장히 갈망했던 그런 청소년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체적이고 대담한 10대 캐릭터, 너무 좋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을 저는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볼 수 없는 책들을 이제 좀 주로 읽었거든요. 아예 비문학 도서를 읽거나.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가웠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사이다를 먹은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그런 책입니다. 정말 그 엔딩에서의 그 통쾌함과 짜릿함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결말을 딱 읽고 나서 자연스레 첫 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책들. 저에게는 이 책이 딱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한 구성과 단계를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느낌이 분명 많이 다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읽는 거랑 다 아는 상태에서 다시 꼼꼼하게 읽는 거랑은 굉장히 다를 거고, 간과했던 부분들도 다시 보일 거고, 내용이 좀 더 잘 파악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통으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듀나 작가님의 아직은 신이 아니야
라는 책과 같은 설정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고 싶어졌고, 이 책을 시작으로 제가 그간 리스트에 묵혀뒀던 다른 SF 소설들도 차례대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49년이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현재에도 분명 유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캐릭터, 거미줄처럼 짜여있는 서사, 그리고 참신한 발상,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물 흐르듯이 쓱 한번 읽고 모든 게 쉽게 딱 파악이 되는 그런 간단한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와 추측, 그리고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밀스러움? 네, 그런 게 돋보이는 책인데 정말 매력적인 책입니다. 저에게는 SF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준 정말 몇 안 되는 SF 소설이었어요. 정말 이 책을 고르기를 잘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 모든 여정이 결말 가서 그 폭발하는 장면은 뭔가 실제로 폭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 느낌들이 폭발하는 장면은 네, 그럼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는 추천을 다시 한번 남기고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